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합동 연설회 저희 정견 발표 진행 방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견 발표는 사전 추첨한 순서에 따라서 후보자 소개 영상을 먼저 보신 후에 진행이 됩니다. 정견 발표 연설 시간은 7분입니다. 후보자 연설 시작과 동시에 타종 1회, 종료 1분 전 타종 1회, 종료 시간에 타종 3회 와 동시에 마이크가 꺼집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합동 연설회 정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연설은 기호 2번 정원오 후보, 기호 4번 김형남 후보, 기호 5번 김영배 후보, 기호 1번 박주민 후보, 기호 3번 전현희 후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럼 연설 순서에 따라서 기호 2번 정원오 후보의 영상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022년) 한강벨트가 모두 빨갛게 물들 때 파란 깃발을 지켜낸 유일한 삼성구청장 정원오. 지난 12년 성동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일 잘하는 구청장이 도시를 어떻게 바꾸는지 정원호는 증명했습니다. 검증된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골든타임. 이재명 정부 성공에 큰 성이 되어줄 유일한 필승카드 정원호. 서울 탈환의 대장정 다시 한번 승리로 증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치는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일 잘하는 정원호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 하나씩 착착 정원오. 기호 2번 정원오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정원호입니다. 먼저 대전 화재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남한산에서 북한산까지 새싹이 돋고 꽃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자유의 푸르름은 서울 시민들께서 지켜주신 결실입니다. 12.3 내란의 차가운 총구 앞에 서울 시민은 당당히 맞섰습니다. 시민들께서 서울을 지키셨고 대한민국을 구하셨습니다. 그 덕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서울의 봄을 누리고 있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중동위기에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어떻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무능 전시행정은 딴지 걸기 엇박자로 정부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서울 시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착착 손발을 맞출 시장이 누굽니까? 바로 저 정원호입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하며 스스로 물었습니다. 서울시장은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것, 그것이 서울시장의 제1 책무입니다. 선거는 상대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불편과 싸워야 합니다.
시민이 아침마다 겪는 만원 지하철의 고단함, 치솟는 주거비와 교육비의 막막함, 아이 맡길 곳이 없는 절박함, 이 모든 시민의 어려움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낙후된 공장지대 성수동을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성수동은 기업과 시민, 행정이 협력해서 변화를 만든 결과입니다. 성수동 성공의 경험을 토대로 저는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시장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시민들의 삶에 써서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5가지 공약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서울 전역을 착착 연결해 30분 통근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내 집 앞 공공오피스, 집 앞 5분 정류소, 집 앞 10분 역세권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착공까지 책임지는 착착 개발로 정비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일부를 구청에 넘겨 재개발, 재건축이 착착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셋째, 선제적 예방으로 재난을 관리하겠습니다. 50년 이상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신속하게 교체, 집안 침하와 침수 위험에 대응하겠습니다. 예측, 예보, 예방, 신속 대응을 통해 폭염, 폭우, 폭설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우리 어르신들께서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를 동별로 조성하겠습니다. 은퇴자들의 아침을 설레이게 할 시니어 캠퍼스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글로벌 문화 수도에 걸맞게 K 아레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고 로컬 브랜드를 성장시켜 성수동의 성공을 서울 전역에 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은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서울 시민들께서 산업화의 주역이 되어 한강의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그 2세대가 도심의 거리로 나와 불의의 권력과 맞서 싸워 6월 항쟁의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3세대가 K-한류의 주역이 되어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은 세계를 향해 더 높이 비상해야 합니다. 서울을 아시아의 경제문화 수도, 글로벌 G2 도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뉴욕과 당당히 겨루는 세계적인 경제문화 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서울형 국제업무특구를 도입하고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완성해 글로벌 기업들을 서울로 불러들이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세훈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전열을 가다듬을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 심판 선거했던 지난 대선, 서울에서 우리 민주당이 보수 후보에게 무려 4.4%포인트나 뒤졌습니다. 서울의 선거 지형은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승부처인 한강벨트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저 정원은 그 어려웠던 지난 지방선거에서 성동구청장 선거 압승으로 한강벨트에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저 정원호가 강남권에서도 국민의힘 후보에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야만 이재명 정부는 성공의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보증할 수 있는 확장성 있고 포용력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국민의힘 후보와 맞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오세훈 10년 실정에 맞춤표를 찍을 단 하나의 필승 카드, 저 정원호가 서울 탄환의 대장정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서울 탈환 정원호, 일 잘하는 대통령이 인정한 일 잘하는 서울시장 후보 저 정원호가 서울 시민의 꿈을 하나씩 착착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김형남 후보의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낯선 후보가 궁금하실 겁니다. 병사들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준 인권운동가, 박정훈 대령과 함께 최상병의 진실을 밝힌 현장활동가, 내란에 맞선 광장의 사회자, 한 사람의 삶을 지키는 것이 세상을 지키는 일이라 믿는 제 이름은 김형남입니다. 심각한 자산격차, 폭등하는 월세, 늘어가는 폐업률, 정치가 고개 돌린 자리마다 우리가 놓친 이름들이 있습니다. 김형남의 목표는 자살률 0%의 서울입니다. 불안한 내일에 맞설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수도 서울의 미래를 선택하는 본경선에 어떤 목소리를 등장시킬 것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가장 미래를 닮은 목소리, 누구보다 민주당을 닮은 젊은 후보 김형남을 최종 3인 본경선에 진출시켜 주십시오. 살 수 있는 서울, 과감한 변화, 기호 4번 김형남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먼저 대전 공장 화재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가장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군대를 바꿔낸 인권운동가, 내란에 맞서 묵묵히 승리를 일궈온 광장의 사회자 김형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민주당다운 정치란 무엇입니까? 지난 10년 군대에서 두들겨 맞고 괴롭힘 당하고 억울하게 죽은 자식의 영정을 품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게 남은 단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그건 한 사람을 지키는 게 세상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곤경에 처한 한 사람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법도 바꿔야 하고 제도도 바꿔야 하고 결국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바꿔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치는 늘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시작되어야 하며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치이고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를 꿈꾸는 더불어민주당에 걸맞는 정치의 모습입니다. 이제 저의 다음 10년은 한 사람을 지킴으로써 세상을 지키는 정치를 민주당에서 실현하는 데 아낌없이 쓰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경선이 그 시작점입니다. 정치가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지키기 시작하면 세상은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이곳 서울에서 뼈저리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신림동 침수 참사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24만 5천 채의 반지하 가구 중에 지상으로 이주한 집은 6천 가구에 불과합니다. 한강에 배 띄우고 관람차 짓는데 수천억 예산을 퍼붓는 건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면서 여름마다 비에 잠길 걱정을 하는 수십만 시민을 위해 쓰는 예산은 세금 낭비로 취급합니다. 잠삼대청 토지거래 허가제는 하루아침에 풀어주고 재개발 조합마다 돌아다니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낭비한 5년 동안 서울은 더 불행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서울은 너무 비싸졌으며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너무 빨라졌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 당은 오세훈을 이기는 건 물론이고
거대한 변화의 파도로부터 시민들을 지켜낼 선명한 개혁을 위한 추진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정확한 시대 진단과 비전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이뤄내야 합니다. 제 비전은 자살률 0% 도시 서울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 자살률은 계속 늘어만 갑니다. 적어도 사는 게 힘들고 앞날이 안 보여서 우리가 지키지 못할 한 사람은 없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이뤄내야 할 목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변화의 파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덮쳐오고 있습니다. 그 파도의 앞줄에 2030 청년들이 서 있습니다. 주거비와 생활비는 오르는데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들이 살아갈 세상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거 문제는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예고된 임대료 변동성에 대비하여 법이 정한 시장의 권한으로 임기 4년 동안 월세 인상률을 0%로 동결하겠습니다. 그동안 매입 임대 10만 호 정책으로 임대주택을 서울의 기본 인프라로 만들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억대의 이득을 남겨주는 수십억 아파트에 매기는 보유세와 밤낮 없이 일하는 신혼부부 월급에 1년 내내 매긴 근로소득세가 비슷한 세상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보유세는 정상화하고 인상분에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납부액만큼 공제하면 중산층 세부담도 늘어나지 않으면서 집값 상승도 잡고 주택 공급도 늘릴 수 있습니다. 요즘 채용 면접에서는 AI 대신 당신을 뽑아서 써야 하는 이유를 질문합니다. 누군가에겐 AI가 장밋빛 미래일지 모르지만 사회초년생들에겐 대책 없는 공포입니다. AI 시대에 부응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계약과 노동안전망을 설계해야 합니다. 우선 서울에서부터 AI 로봇 산업에서 이익을 많이 낸 기업으로 하여금 청년층의 노동안전망 강화와 첫 일경업 마련을 위해 재투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압도적인 승리는 우리 당이 가장 먼저 지켜내야 할 사람들 2030 세대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경선 기간 하루도 빠짐없이 지난 대선에서 개혁신당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을 찾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중도 확장이 선거 승리의 공식이라면 중도는 이제 지역이 아니라 세대로 봐야 합니다. 가장 지지율 변동이 유동적인 세대, 그러나 아직 더불어민주당이 낯선 세대, 2030 세대를 김영남이 투표장으로 확실히 묶어내겠습니다. 23일, 24일 양일간 치러지는 예비경선 투표에서는 3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뽑습니다. 어떤 얼굴을 민주당의 최종 후보를 정하는 자리에 세울 것인지 선택하는 투표입니다. 언론이 이번 경선을 이강구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자리는 김영남으로 밀어주십시오. 세대를 아우르는 민주당의 확장력 있는 승리와 불안한 미래에 맞서는 치열한 본경선을 위해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세상을 지키는 일임을 아는 민주당다운 젊은 후보, 서울을 위한 과감한 변화 기호 4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기호 5번 김영배 후보의 영상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시간을 선물할 첫 번째 서울시장 김영배, 기호 5번 김영배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김영배입니다. 먼저 대전 화재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과 부상을 입으신 분들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은 행정력과 정치력을 두루 겸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혁명으로 윤석열을 몰아내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필사적으로 그 성공을 도와야 합니다. 저는 행정, 국정, 국회 활동 모두를 경험한 유일한 삼박자 후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가장 잘 뒷받침할 준비된 사람입니다. 돌이켜보면 40년 전 19의 김영배는 대학 원서를 들고 부산에서 올라와서 서울의 그 차가운 새벽 공기와 마주했습니다. 저의 서울살이도 이제 벌써 딱 40년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 참 많이 성장했고 대한민국도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지난 20여 년은 제게 단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참 그리운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청와대에서 2번 비서관을 했고 8년 2번의 성북구청장을 지냈습니다. 재선 국회의원으로 이제까지 참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는 성북구청장에 처음 취임한 이후 딱 3개월 만에 10월 1일 날 서울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했습니다. 오세훈이 이에 반대하다 결국 퇴장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상식이자 표준입니다. 오세훈을 이겨본 김영배입니다. 성북구청장 시절 저는 최초 정책 제조기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심귀가 마을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을버스가 밤 10시가 넘으면 승객들께서 세워달라고 하는 곳 어디든 세워드리는 겁니다. 그때 제가 재임하는 동안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정책 1위로 늘 뽑혔습니다. 가장 많은 지방정부들이 벤치마킹 해간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실 제가 벅찼던 것은 그 마을버스 운전기사님이 저한테 이러셨어요. 제가 오히려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시면서 손님들께서 특히 학생들의 어머님들께서 너무 고맙다면서 손도 잡고 음료수도 주시면서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우리 서울도 글로벌 도시로 뉴욕과 같은 세계 최고의 도시로 도약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갖춘 모든 것을 쏟아 붓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경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책 경쟁도 없고 비전 경쟁도 없고 토론도 매우 부족한 산무 경선 아닌가 걱정됩니다. 당원 주권 시대 첫 번째 경선이 인기 투표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이하게 준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정치력이 검증되지 않은 후보, 행정력이 검증되지 않은 후보로는 결코 본선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경선은 당원 주권 시대가 열린 이후 1인 1표제 이후 첫 번째 경선입니다. 더 이상 슈퍼대의원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권리당원 여러분 한 표, 한 분의 선택이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서울은 민주당에게 늘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내란 이후 치러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범진보, 범보수의 표가 대결 끝에 3% 졌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후보로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율이 60%를 훌쩍 넘어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초보다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아주 특이한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실용적으로 일하고 국민 생활을 직접 챙기면서 성과를 만들고 이념과 편가르기 정치가 아닌 효능감을 주는 실용 정치, 생활 정치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지하는 결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은 바로 이 실용 정치와 생활 정치의 선도자여야 할 것입니다. 원팀 민주당,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서 승리할 준비된 후보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력과 정치력을 두루 갖춘 후보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김영배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이 더 생기신다면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지금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 불평등 문제입니다. 열심히 사는 많은 분들이 출퇴근길에 3시간, 4시간 쓰고 계십니다. 아이들의 돌봄, 부모님들 돌봄으로 본인 삶의 계획조차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내 집 주변에 10분 안에 닿을 전철역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느 구는 전철역이 31개, 어떤 구는 4개 뿐입니다. 시간의 불평등은 결국 돈의 문제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이 불평등 도시 구조를 확 바꾸겠습니다. 공간 위주에서 시간 위주로 행정 패러다임을 확 바꿔서 시간평등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제 공약은 3가지입니다. 10분 역세권,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직주운전 메가시티, 그리고 슬세권입니다. 행정력과 정치력을 두루 갖춘 저 김영배가 이제 종합 해결사로서 시간평등 특별시 서울의 문을 열겠습니다. 준비된 후보 김영배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박주민 후보의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집값, 물가, 교통 등 기본이 탄탄해져야 시민의 일상이 좋아집니다. 서울은 지금 결정적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AI 전환, 기후위기, 오흑 상태, 행정수도 이전까지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서울은 단순히 행정 또는 관리만으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서울은 기회를 만들어낼 설계자가 필요합니다. 정의, 공정, 그리고 개혁의 길에서 저는 늘 가장 앞에 섰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해온 제가 이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서울에서 실현하겠습니다. 이제 곧이어 서울을 바꿀 7분이 시작됩니다. 이재명과 일한 사람, 서울과 일할 사람, 기호 1번 박주민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먼저 대전 화재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분들이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기호 1번 서울주민 박주민입니다. 어제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발표를 듣는 순간 솔직히 울컥했습니다. 사실 저는 2022년 서울시장 선거에도 나서려 했지만 당시 법사위 간사로서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판단해서 출마를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함께 해왔던 그 싸움이 한 고비를 넘어선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 기다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엄이 선포되던 그날 밤 저는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내란의 강을 건너왔습니다. 광장에서 우리가 지키려 했던 것은 민주주의만이 아니었습니다. 존엄한 삶, 불평등 없는 도시, 차별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 광장의 다짐을 서울의 일상으로 가져오는 것, 그것이 빛의 혁명의 완성이자 이번 선거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인구 감소, AI 대전환과 기후위기,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새로운 메가시티와의 경쟁 등 서울은 변화의 최전선, 성패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결정적 순간에 오세훈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강버스, 서울링, 감사의 정원.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시민의 삶은 외면한 외화 내빈이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었지만 양극화는 오히려 심해진 표리부동이었습니다. 시민의 서울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전시용 서울이었습니다. 이런 서울에는 아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묻겠습니다. 서울은 어떤 가치의 도시여야 합니까? 저는 존엄과 공정 그리고 미래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새로운 서울을 설계했습니다. 첫째, 존엄의 원칙입니다. 재난과 안전, 주거와 노동의 위기 앞에서 서울이 시민의 비빌 언덕이 되겠습니다. 둘째, 공정의 원칙입니다. 서울이 정말 하나의 도시입니까? 강남구의 GRDP는 강북구의 22배에 달합니다. 강북 대학진 3조 집중 투자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난 동네에 따라서 그 가능성을 제한하게 놔두진 않겠습니다. 4050 세대에게도 투자하겠습니다. 항상 사회적 약자와 손잡는 정치를 택해온 이 세대에게 우리 사회는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갚을 차례입니다. 셋째, 미래의 원칙입니다. 저는 용산 정비창 부지를 팔지 않겠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으면 40년 후에도 서울의 자산으로 남습니다. 그 땅의 주인은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일 것입니다. 한강 AI는 미래 세대가 살아갈 도시의 신경망으로 고독사 위험 어르신을 미리 찾아내고 전세 사기 위험 매물을 계약 전에 걸러내는 미래 서울을 열게 될 것입니다. 5국 3특의 시대, 대한민국 전체의 투자 플랫폼이 되는 서울, 세계와 경쟁하고 대한민국과 나누는 서울, 이것이 균형 발전의 시대 서울의 미래입니다. 존엄과 공정 그리고 미래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설계한 서울은 두 개의 기둥으로 서 있습니다. 삶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는 기본특별시,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기회특별시, 기본특별시로 사람이 떠나지 않는 서울이 될 것입니다. 주거대전환, 유통대전환, 교통대전환 등으로 기본특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회특별시는 서울 전체가 성장하고 기회가 열리는 도시입니다. 강북 대학진 3조 집중투자, 한강 AI, 바이오 클러스터, 슈퍼 아레나, 그리고 4050에 대한 투자까지 더해 기회가 폭발하는 서울을 준비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어야 합니까? 기초단체장의 행정은 밀착과 집행입니다. 관리자입니다. 서울시장의 행정은 전략과 조정을 통한 설계입니다. 설계자입니다. 서울시장은 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세계를 상대로 서울의 역할을 정립하는 설계자여야 합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각 부처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 국가 예산을 끌어오고 필요한 법과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작년 이재명 대표에게 협상 권한을 부여받아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뤄냈습니다. 또 저는 코스피 6000 시대의 주춧돌이 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 법안에 가장 먼저 힘을 실어준 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두 개혁의 시너지 효과에 힘입어 작년 국민연금은 231조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또 이재명 당대표의 요청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당 의료대란 특위를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과 대통령 취임 초기 가장 어려운 과제로 여겨졌던 의료대란을 멈춰 세웠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지역의사제, 국립의전원법을 통과시켜 의료개혁을 완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미래를 설계해온 사람이기에 이재명 정부와 함께 서울을 위한 설계를 할 사람이 바로 저
박주민입니다. 이번 선거 민주당이 이기는 선택지가 2개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민주당의 이름으로 서울에 나서야 합니까? 내란의 밤 국회로 달려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민주당의 가치를 온몸으로 실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차이는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당원들은 그 차이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이 이겨야 합니다. 따라서 더 민주당다운 후보가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 당원들은 실용적인 리더는 뽑아도 보수화된 리더를 뽑지는 않습니다. 저 박주민 정의, 공정 그리고 개혁의 길에서 늘 앞장서 왔습니다. 저는 당당한 민주당 DNA로 살아왔습니다. 검증은 완료됐습니다. 준비도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일해온 박주민, 이제 서울과 일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기겠습니다. 저 박주민 응원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후보입니다. 기호 3번 전현희 후보의 영상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제 몸에 꽂힌 10만 개의 화살을 하나씩 뽑아서 무도한 저들에게 불화살로 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제 서울입니다. 기호 3번 전현희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대전 참사의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은 권리를 누리십시오. 시장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필승! 얼마 전 윤석열의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운 동지 박정훈 해병장군 어머니로부터 감동스러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 의원님 같은 분이 계셔서 박정훈 준장이 군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항상 불의에 맞서 정의의 편에서 일하시는 의원님의 모습 존경하고 감사했습니다. 또 한 번 실감했습니다. 결국 정의가 이깁니다. 전현희는 바보 노무현처럼 도전했습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영남 출신으로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당선이 확실한 지역에 공천을 주겠다는 당의 요청도 뿌리치고 민주당의 불모지 강남으로 출마했고 또 출마했습니다. 계급주의의 벽을 깨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민주당 출신 최초의 강남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김대중처럼 통합과 실용을 외쳤습니다. 분열의 언어를 배격하고 갈등을 넘어 통합의 길을 택했습니다. 모두가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모두가 이재명을 외면할 때 저는 이재명의 손을 잡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공직사회 청렴을 위해 제일 먼저 이재명 지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권익위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반부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9년 만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저의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불의한 권력과 싸우고 승리해온 정치인입니다. 변호사 시절 에이즈에 집단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을 위해 거대 재벌 제약회사와 10년간에 걸친 법정 투쟁 끝에 결국 승리했습니다. 분신까지 불사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택시 노동자들을 200여 차례 끈질기게 찾아서 소통하며 갈등을 조정해서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습니다. 국회에서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제기하며 피해자들과 함께 울고 소통하며 갈등을 조정해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저는 불의한 권력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지만 피해자를 위한 가습기 살균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마침내 14년 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 책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심전심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전현희를 잡기 위해 집요하게 파고 또 팠습니다. 권력을 동원해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조작으로 없는 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오세훈을 이기려면 우리가 더 당당해야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작은 구멍 하나만 발견해도 둑을 무너뜨릴 집단입니다. 정책도 도덕성도 우리가 더 압도적으로 강해야 합니다. 저 전현희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이 털고 또 털었지만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습니다.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없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청렴을 검증한 인사라는 우픈 소리도 들었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위기에 즉각 대응이 가능한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한 시장이어야 합니다. 행정력 없는 정치력은 무모하고 정치력 없는 행정은 무기력합니다. 삼성 국회의원의 정치 경험, 장관급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의 국정 경험은 서울 함대를 안전하게 지휘할 것입니다. 돛담배 운전 실력으로 거대한 함정주의를 맡길 수 없습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대해양의 파도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같은 거대 함정의 선장은 긴박한 위기에 승객을 구해낼 수 있는 결단력과 승부사 기질이 필요합니다. 윤석열과 맞짱 떠서 싸워 이긴 뚝심의 승부사 기질,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해온 검증된 국정 운영 능력으로 서울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내란의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인 선거입니다. 내란이 일어나고 내란을 진압하고 빛의 혁명이 일어난 곳 서울의 민주당 승리는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진보 대 보수 대결에서는 민주당이 패배했습니다. 강남 3구에 압도적인 표차로 패배한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기억하십니까? 민주진영이 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지만 한명숙 후보는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강남 3구에서 오세훈에게 큰 표차로 져서 아깝게 패배했습니다. 저 전현희는 강남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겨본 후보입니다. 모두가 강북 기반인 다른 후보들과 달리 강남과 강북을 아우르며 승리했고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며 소통해서 실제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지방자치 30년이 넘는 동안 아직 여성시장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제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 민주당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심과 정성을 쏟아서 정책과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강남에도 통하고 강북에도 통하는 서울 대통합 이룰 유일한 후보 저 전현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필승!